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이것은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지.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사회복지사한테 모든 걸 기대하고 왔는데 사회복지사가 그걸 못해.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일단 클라이언트와의 원조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원조 계약이 이루어진 그 일 이후부터 이 원조 계약이라고 하는 거, 원조 계약이에요. 이 원조 계약이니까 뭐 원조 계약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원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와의 계약이에요. 전문가와의 맺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전문가죠. 무슨 전문가예요? 행정 전문가잖아요. 사회복지사가 행정 전문가.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계약을 맺었어. 자, 그러면 그 계약이 원조 계약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뭐 일반 계약이 아니요. 전문가와 맺는 그런 계약을 우리가 원조 계약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 그 사람은 굉장히 위기인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위기 속에는 그게 뭐 이게 죽음이 포함되지 않으면 위기가 아니지. 그건.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전제에서 위기예요. 근데 죽지도 않을 거를 뭘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지. 그건 위기가 안 되는 거지. 위기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위험한 거야. 위험하라고 하는 dangerous. 이거는 뭐예요? 죽음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이 위기 개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의 위기 속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내가 이거 해결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가볍게 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뭐 연습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그 어떤 위기 개입에 들어갔을 때는 때로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이다 이 말을 쓴 불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진 열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책임. 이것은 내가 이 적극적이다. 이것은 나의 이것은 책임성이죠. 책임성. 그래서 책임이에요. 비적극적인 사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적극적인 사람은 내가 해결하면 돼요. 내가. 너가 아니라 나야. 이게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적극적인 사람은 다 자기가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 다 너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의 요소는 세 번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위기 개입의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하는 것
네가 가서 해결해라. 선생님이 가서 해결해라. 이거는 아니죠. 직접적인 자기 개입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계약을 해놨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뭐 기다려보세요. 뭐 딴 사람 데려다 주고, 뭐 이 사람 와서 해결해 주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동시에 때로는 직접적인 본인, 사회복지사, 나의 개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 요소 세 가지를 3요소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요것만 쓰면 요것만 써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써서 내시면 여러분들이 출석이 되겠다 이거예요. 제 강의를 들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케르나하고 그 다음에 그라프톤의 그 분류에서 위기 개입의 특징을 지금 이 5가지로 살펴보고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기 개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클라이언트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입, 그죠? 네,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 사람의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의 문제 속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밖에 서가지고 뭐 팔짱 끼고 뭐 구경하는 거는 개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편에서 항상 해결을 해야 되고 마치 내가 클라이언트처럼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에요. 다른 사람의 위기 속에 개입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니까 위기 속에 개입할 수 있어요. 경찰은 어떤 생명이나 뭐 이런 데 개입을 하는 거지만 사회복지사는 그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 다 개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진 직업이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입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 개입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나의 클라이언트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여동이다 그러면 거여동 주민들이 내 클라이언트고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시민이 나의 클라이언트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의 클라이언트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위치는 항상 리더자에 있어요. 리더자. 끌고 가는 사람이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그 리더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국가가 또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역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리더자로서 삶을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직접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기 개입의 특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위기 개입과 일반 개입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개입 원칙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왼쪽에는 위기 개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반 개입이다 말이죠. 자, 진단을 할 때, 진단 아시죠?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잖아요. 그죠? 의사가 뭐 어디가 아픈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위기 개입은 그 진단을요, 신속한 위기 사정을 해야 돼요. 만약 그 진단하다가 죽어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위기를 사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개입은 완전한 진단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진단적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일반이고 위기는
빨리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해결을.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위기 저기 환자들이 들어오죠. 네? 근데 응급실에 딱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그 지금 제가 뭐 그거 전문이 아니라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응급실에 들어왔으면은 어떤 환자든지 일단 목숨은 유지를 시키든지, 뭐 그 다른 의사한테 넘기기까지는 목숨을 유지시키든지 어쨌든 살려내든지 어떤 상황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속한 위기 사정이 응급실에서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만약에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건 제 전공이 아니라요. 그건 뭐 제가 이렇게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 개입과 위기 개입의 차이가 신속한 위기 사정을 하는 것이고 사정을 빨리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한 진단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위기 개입의 초점, 이 초점을 보면 개인의 외상 사건에 의한 반응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인격의 구조와 기저예요. 자, 개인의 외상 사건이 뭐예요? 외상.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초점은.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 현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외상 사건에 의한 반응 요소를 살피는 거고요. 일반 개입은 인격의 구조와 기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조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기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뭐 기질, 성질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개입 원칙에도 차이가 있어요. 계획을 할 때 즉각적 요구에 초점된 구체적 처방.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지금 즉각적 위기의 요구할 때 초점을 둬야지, 구체적으로 처방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간접적으로 해결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위기는 직접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계획은요, 장기적 욕구 포함하는 포괄적 처방이에요. 그래서 일반과 위기가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다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 면에서도요, 위기 개입은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법에 의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위기를 오래 두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지금 이혼의 위기가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혼의 위기가 있다. 그거 오래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당연히 그건 뭐 이혼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혼의 위기가 있다. 그럼 빨리 개입해가지고 빨리 서로 화해시키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면 또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 계속 놔둬보세요. 그거 계속 놔두고 시간 가면은 자동적으로 이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식과 기술에서도 시간적 제한적 단기 치료법에 의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거죠. 짧은 시간, 하여튼 위기니까 최대한으로 짧은 시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위기는. 근데 일반은 천천히 급할 게 뭐 있어? 완전하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정확한 거는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단기적인 것은 단기, 중기, 장기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여긴 단기, 중기, 장기예요. 그러니까 짧게로부터 시작해서 길게 하는 모든 포괄적인 것까지 다 광범위하게 그런 지식과 또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지식과 기술 면에서 개입 원칙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결과의 평가에서 결과 평가. 자, 이 위기 개입의 결과는요,
위기 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을 입증하는 행동적 기능의 정도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위기야. 그럼 내가 여기서 해결을 했어. 그래, 해결을 했는데 위기 전과 얼마큼 가까워졌냐. 이게 실력이잖아요. 이게 능력이고 그게 실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적 기능의 정도. 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위기에 개입을 했어. 개입을 했는데 위기 전과 뭐 다를 바가 없네. 네. 위기 전에 지금 위기에서 뭐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결과가 봤을 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 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의 문제가 이 문제가 있기 전과 똑같아졌다고 하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 또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평가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일반 개입에서는 전체 기능에 있어서 치료 결과로 볼 수 있는 행동적 변화의 정도다. 그 전체 기능에 있어서 치료 결과, 그 치료 결과로 볼 수 있는 행동적 변화 정도.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가 완전하게 그 완전한 기능으로 치료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었다. 지금 행동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느냐? 자, 행동이 달라졌다. 뭐 이런 변화, 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결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 개입과 일반 개입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의 기능 차이예요. 클라이언트 CT, 클라이언트의 그 기능 차이에서 위기 개입과 일반 개입을 보겠어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기능에서는 세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정서를 볼 거고요. 정서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인지를 볼 거예요. 그 사람의 인식이죠. 인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을 본다 이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볼 때, 정서와 인지와 행동으로 볼 때에, 정서는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을 정도로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위기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개입은 기본 정서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개입하는 거고, 근데 위기 개입은 이 사람이 기본 정서를 벌써 잃어버렸잖아요. 기본 정서를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사람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 사람도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이 사람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 볼 때 기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 개입이지만 위기 개입은 그게 끝나고 거기에서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가슴에서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위기냐, 아니면 내 인생에서 지금 뭐 아무런 위기도 아니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요? 네?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서강대학교를 위해서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쳐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느껴져요? 아니면 그냥 위기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위기를 느껴져요. 그게 내가 볼 때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지금 여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 위기로 느껴져야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여기서 새로워지려고 어떤 것을 도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위기가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에 나는 지금 위기다.
지금 위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은 나는 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할 일이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위기야. 그럼 벌써 어떻게 돼? 빨리 이것을 돌파구를 찾아서 파헤쳐 나가야 되고 이 위기를 건너가야 되고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발전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이고 도전이 되는 것이다. 그냥 평안하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은 뭐 그냥 무조건 뭐 마음이 편안하게만 있는 게 그 인생이 아니잖아요. 위기가 없으면 이게 발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가 있을 때 이 배는 이 돛담배 있잖아요. 돛을 가지고 가는 배. 옛날에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으로 갔잖아요. 바람. 자, 그럼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지. 바람이 안 불면 절대로 배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배를 띄우는 날은 바람 부는 날 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돛을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방향을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곳을 가야 되니까 바람이 불어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데 뭐 돛만 띄워놓고 바람도 안 부르면 그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바람이 있어야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되고 위기가 있을 때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기 없는 사람은 인식에서 발전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 위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그 말 속에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자 위험자에서 위자 빼고 기회라는 데서 기자 빼서 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는 바로 나에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전을 하든지 변화를 시도하든지 탈출구를 찾든지 아니면 발전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든지 노력하든지 뭔가 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위기냐 아니면 지금 위기가 아니냐 이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 이렇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 지금 편안하게 있다 그러면 내가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위기다 이렇게 인식된 사람 이렇게 느껴진 사람만이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기 개입에서 정서적인 정서적인 걸 생각해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야, 인지. 인지라고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클라이언트의 인과적.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 내가 인과라는 건 뭐예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인과적이냐? 내가 결과를 초래한 거냐?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능력을 손상해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인지가. 자, 그러니까 인지를 잃어버리고 저 위기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야. 지금 논리적 사고가 안 돼. 만약 이거 사고가 될 것 같으면 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지금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 내가 이거 인과적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인과적. 그다음에 논리적. 인과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결과잖아요. 행한 것에 대한 결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게 생기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 이거예요. 이게 인과적인 거야. 인과라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건데 그게 인과인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상황이 갑자기 닥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 병에 의해서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거 인과적이에요? 아니잖아. 내 남편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인과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행동과 결과에 대한 인지적 이해 능력을 보인다. 여기는 일반 개입에서는 행동과 결과에 대한 인지적 이해 능력이 있어요. 일반적인. 근데 위기에 당한 사람은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순간 멍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뭐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인지를 손상한 거야. 근데 여기는 일반 개입은 인지를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능력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